안녕하세요. 선생님들께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정치가이자 문인인 벤저민 디즈레일리는 거짓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 수학 선생님들께 세계 3대 수학자는 혹은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한 수학자는 이런 수학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영국의 정치가가 한 말을 퀴즈로 내니 너무 의아하시죠? 그러나 그 답에 바로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퀴즈의 정답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 거짓말. 두 번째, 새빨간 거짓말. 세 번째, 통계입니다. 오늘 제가 선생님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통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 관저중학교 교사 이경아입니다. 이렇게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AI 등 요즘 시대를 설명하는 단어 안에는 바로 통계가 있습니다. 1학년 학생들에게 통계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쓰게 한 워드클라우드 결과인데요. 학생들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통계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1학년 학생들이 통계를 친숙하게 여기고 교과서에 제시된 자료를 정리, 해석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통계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학문임을 인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또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하게 통계낼 순 없을까? 2020년 온라인 수업, 등교 수업,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통계 단원을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면서 수업을 실현 구상해 보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 통계 수업 첫 시간 할 이야기가 많은데요. 첫 번째 주제는 국가통계포털 코시스를 이용하여 통계와 친해지기입니다. 국가통계포털 코시스에는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다양한 통계 자료와 재미난 통계 콘텐츠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국가통계포털을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우측 중앙에 통계로 보는 자화상을 클릭합니다. 지역은 대전, 나이는 30, 성인으로 입력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재미난 질문들이 많이 있는데요.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 분석한 통계 자료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답을 다 하면 내가 대답한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하여 나타내 줍니다. 그 다음은 해석남녀입니다. 이곳은 다양한 주제에 대한 남녀의 생각을 비교할 수 있고 성인과 청소년의 인식 비교도 가능합니다. 양성평등교육과 함께 진행하면 좋을 소재라고 생각합니다. 공익광고에 표현된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넘어 인구 절벽 시대라고 하지만 아직은 마음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이럴 땐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인구 피라미드를 이용하여 2067년 인구 피라미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067년까지의 인구 변화를 보여주는데요. 고령화가 심각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앞으로 사라지거나 떠오르는 직업 및 산업 분야를 친구들과 토의하는 수업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는 학생들과 함께 있을 때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줌을 이용하여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에 관한 통계 수치를 알 수 있는 국가통계포털 코시스를 소개하고 재미난 주제로 나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생각을 비교하는 통계로 보는 자화상을 학생들과 같이 해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번호를 손가락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결과를 공유하면서 통계랑 친해지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하게 통계내자입니다. 1학년 통계 단원의 성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입니다. 이에 제시된 자료의 적절한 정리 방법을 생각하고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정리하도록 온라인 수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이야기 이제는 익숙하시죠? 그렇다면 과거 조선시대 평균 수명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조선시대 왕과 내시 중 누가 더 오래 살았을까요?
1차 시 학생들에게 먼저 조선시대 왕과 내시 중 누가 더 오래 살았을지에 대한 영상을 통해 학습 동기를 유발하였습니다. 조선시대 왕의 수명을 EBS 레슨의 이직 통계를 이용하여 우리가 배운 줄기와 이끌림, 도수 분포표로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려 왕들의 수명과 비교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생각해보고 자료를 정리해보게 하였습니다. 2차 시 정보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인포그래픽을 소개하고 정보 검색을 통해 조선 왕들의 수명을 자신만의 인포그래픽으로 표현해보도록 하였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수업을 간략하게 정리한 동영상입니다. A 집단에는 조선의 27대 왕의 수명을 입력하였고 B 집단에는 고려의 34대 왕의 수명을 입력하였습니다. 설정에 두 자료 모아보기를 클릭하면 한 화면에 같이 나타납니다. 줄기와 이끌림을 클릭하여 조선시대의 줄기와 이끌림, 고려시대의 줄기와 이끌림을 그려보았습니다. 도수분포표를 클릭하면 두 집단의 도수분포표가 나오고 통계 그래프, 두 자료 비교, 도수분포 다각형을 누르면 두 집단의 도수분포 다각형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그래프가 두 집단을 잘 비교한 그래프일까요?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의 도수의 총합이 다르므로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즉, 상대 도수가 필요한데요. 도수분포표에서 설정, 상대 도수를 클릭하여 상대 도수를 구합니다. 상대 도수의 총합이 모두 1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통계 그래프, 두 자료 비교, 도수분포 다각형을 선택하면 두 집단의 수명을 비교할 수 있는 도수분포 다각형이 표현됩니다. 저장 버튼을 눌러 이미지를 저장하여 원하는 활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의 비교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우리들의 간식 습관 통계를 통한 건강한 식습관 갖기 프로젝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하루에 간식을 얼마나 드시나요? 달콤하고 맛있는 마가레트를 저는 좋아하는데요. 마가레트 한 상자와 햄버거 세트 둘 중에 어떤 것이 열량이 더 높을까요?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마가레트 한 상자가 열량이 더 높습니다. 한두 개 계속 먹다 보면 너무 과다한 열량을 섭취하겠지요? 성취 기준인 공학적 도구를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표나 그래프로 정리하고 해석할 수 있다에 대해 고민을 하던 중 2019년 좋은 수학과제 개발 연구회에서 개발 적용한 우리들의 간식 습관 통계를 통한 건강한 식습관 갖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먹는 간식에 대해 알아보고 올바른 식습관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 정리하고 해석하는 좋은 소재여서 올해도 하고 싶었으나 코로나 때문에 모둠학습을 하기 어려워 운영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진자라는 용어가 나올 정도로 균형 있는 식습관과 열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이므로 현 상황에 맞게 변형하여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 소개합니다. 1차 시 과자의 열량 비교 영상 시청으로 학습 동기를 유발합니다. 조별로 과자와 음료수의 열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칠판에 나와서 적습니다. 자료 조사가 끝난 조는 맛있는 간식 타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물론 간식을 먹어서는 안 되겠지요? 용량별 열량을 같이 적도록 한 학생들의 자료 조사 결과입니다. 2차 시 조사한 자료는 용량에 따라 열량이 다르므로 기준량 100g별 열량으로 계산을 하여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후 EBS 매스의 이지 통계를 이용하여 자료를 정리해보고 가장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토대로 조원들과 상의하여 통계신문의 주제와 초안을 정하였습니다. 100g 기준으로 열량을 계산한 자료입니다. 학생들은 조사한 열량을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왜 100g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또 구하는 방법을 헷갈려해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3차 시는 조별 통계신문을 작성하였고 4차 시 조별 통계신문 발표 및 동료평가, 자기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수집, 정리, 해석한 자료를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갖기 위해 제작한 통계신문입니다.
맛있으면 0kcal 재미난 주장을 한 조도 있었습니다. 국가 통계 포털을 이용하여 통계와 친해지기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재미난 주제로 통계를 접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통계 자료가 있는 국가 통계 포털을 이용하여 실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을 학생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한 시대에 스마트하게 통계 내자 온라인 동영상 수업은 제시된 자료를 정리, 해석하고 부족한 자료는 정보 검색을 통해 수집하여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내는 활동을 가정에서 스스로 해보도록 한 후 그 결과를 피드백하였습니다. 학생들은 활동에서 공학적 도구의 장점을 찾아보고 이로 인해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간식 습관 통계를 통한 건강한 식습관 갖기 프로젝트 수업은 평소 학생들이 즐겨 먹던 과자와 음료수라는 친숙한 주제로 다가와 자신의 식습관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통계신문 작성 시 통계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주장보다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통계 자료를 무리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수업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통계 영역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오는 오프라인에 적절한 수업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통계가 중요해지는 시기, 통계가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계적 소양이 함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통계를 이용한다. 각종 통계 자료가 쏟아지는 이 시기 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가 선생님들께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